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연준의 미 경기 확장세 둔화 진단으로 상승폭은 제한됐지만 포르투갈의 국채 발행 성공 소식에 유럽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완화됐습니다. 8.29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오늘 오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이 0.3%로 아시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예린입니다. 코스피가 이틀새 연속으로 빠지면서 1770선까지 밀렸습니다. 전일의 장중에 1796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제 결국 1780선을 내주고 말았죠. 유로존에 대한 금융위기 불안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수급도 좋지 못했는데 당장 외국인이 닷새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 특별히 투신권에서 어제 2천억 이상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투신권이 계속해서 매물을 내놓은 것은 지금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드디어 금통위 그리고 만기일 겹쳤습니다. 오늘을 기다리면서 관망세도 짙었었는데 그간 오늘 D-Day에 오히려 선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8포인트 빠지면서 1779로 1784수를 결국 못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480을 잃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로존의 스트레스 테스트 부실 때문이었는데요. 기관이 역시 매도를 많이 했더군요.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유로존 위기 터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로 굉장히 달러 매수 심리가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숏마인드가 커지면서 오히려 어제 4원가량 빠졌습니다. 1170원 초반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을 의식했죠. 금리가 오를 것이다 때문에 원화 강세 베팅한 세력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증시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안전자산 선호하면은 맞물리는 얘기가 바로 엔고 현상인데요. 때문에 어제 일본의 니케이는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이상 급락했는데요. 장중에는 9,000엔을 이탈했었다가 그래서 마감가에는 다행히 회복을 했네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소폭 빠지면서 끝냈습니다. 간밤에 반등에 성공한 뉴욕 증시 마감도 보여드리죠. 네, 다우가 이렇게 한 40여 포인트가량 올랐는데 실은 1400선까지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결국 베이지북에 예상을 했었던 바이기도 하지만 경기 판단 하향 얘기가 공개가 되면서 상승폭을 조금 축소하면서 1300선대 정도 후반에서 끝이 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상승의 가장 큰 재료는 그 전일에 급락을 시켰었던 유로존의 위기를 많이 불식시킬 수 있는 포르투갈의 국채 발행 성공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뭔가 좀 확신 없는 반등이었다. 이런 분석도 뒤따르고 있는 것이 낙찰 금리가 많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유럽의 호재를 일단은 오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의 그날, 오늘 전략을 한번 세워보죠. 네, 이렇게 뉴욕 증시는 다행히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이지북은 예상했던 대로 그닥 좋은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포르투갈이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라는 것 때문에 유럽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었는데요. 유럽발 위기 때문에 어제 1770선까지 후퇴했던 코스피도 오늘 재차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전망 들어보기로 하죠.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도 다행입니다. 일단 뉴욕이 반등에 성공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그야말로 빅 이벤트들을 맞게 되죠. 금통위도 있고 또 내 마녀가 춤을 과연 출는지 선물을 줄는지 모르는 내 마녀의 날이 동시에 겹친 날이기도 한데 일단 뉴욕발 변수로만 좀 봤을 때 유럽에 대한 우려를 오늘 하루는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전일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선반영되면서 주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그러한 우려감들이 증폭이 되면서 주가 좀 선조정을 보이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반등에 의해서 국내 시장도 장 초반엔 일단 좀 긍정적으로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선물 옵션 포지션에 의해서 일단 변동성이 큰 자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대응은 좀 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유럽은 뭐 유럽이지만 오늘은 우리 내부적으로 안방을 조금 챙겨야 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통위 그리고 만기일 이렇게 두 가지 변수가 모두 다 존재하기 때문인데 만기일 얘기를 좀 먼저 해보죠. 지금 3690일 그러니까 쿼드러플 위칭만 기준으로 해봤을 때 그 6월 만기 이후에 지금 매수 차익 잔고 쌓인 것이 거의 한 3조 가까이 된다 했는데 어제 그래도 미결제 약정이 많이 좀 청산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청산 쪽으로 이게 쌓인 것이 급격하게 오늘 이루어지느냐 만기일 아니면 롤오버가 되느냐 의견이 좀 분분한데 물량 충격이 있다 쪽이신지요? 일단은 물량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 한 매도 차익 일단은 물량이 나올 게 한 5천억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요. 네. 최근에 지금 일단은 소화가 되면서 오늘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6월 동시만기일 이후 이제 그 순차익 잔고가 한 2조 4천억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 차익, 현물 매수, 선물 매도 물량이죠. 네. 이런 것들이 차기 이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짐에 따라서 오늘 만기일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장중에 변동폭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이유를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 그다음에 일반 개인들의 선물 옵션 누적 포지션인데요. 네. 최근에 어제 이제 230선까지 내려왔었던 그런 선물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런 이유를 살펴보자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230선 이상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230선 이하에서 그 수익이 이제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230선에서는 수익이 그런 증권 같은 경우도 230선 부근에서는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쉽사리 오늘 개인들에게 좋은 그런 뭐 장의 흐름을 양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230선과 232선에서 치열한 공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끝까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뭐 크게 매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이래저래 장중에는 분명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기일 변수는 저희가 한번 짚어보았고요. 이제 한 번은 금리 인상을 했다가 그 다음은 쉬었습니다. 그것이 7, 8월의 얘기인데 이제 9월 금통위가 바로 오늘 열리게 되죠. 대외 경제 여건을 좀 비춰본다면 글쎄 올리기는 좀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은 뭐 6대4 내지 뭐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이번에 올릴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잖아요. 예, 일단은 뭐 지금 분위기는 지난달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그 금통위에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더블딕 가능성을 좀 낮다고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일단 9월달 이번 달 하지 못하면 다시 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좀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전일 그 원달러 환율 움직임 차트입니다. 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전전일 그 움직임의 불안함에 따라서 원달러가 이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오늘 이제 그 금통위의 이제 금리 이제 결정을 앞두고 원화가 다시 강세를 나타내는 이것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일단 금통위에서는 0.25%포인트 일단 인상할 가능성을 일단은 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인상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외부 변수에 대한 충격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인상한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매물이 있을 수 있어도 오늘 만기일 자체가 시장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장중에만 흔들 만한 요소 그리고 금리는 인상될 것 같은데 어제 환 시장이 이미 달러 숏마인드에 대한 것으로 미뤄 짐작했을 때 역시 그러하고 금리를 올린다 할지라도 오늘 시장 자체는 역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유럽도 일단 우려가 덜어진 상태에서 만기일 금통위 변수 모두 다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크게 세 가지 변수가 모두 괜찮은 상황에서 오늘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접근해 볼 수도 있겠군요. 예, 일단은 뭐 시장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 하더라도 장중 대응을 잘못하시면 오늘도 어려운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1800선을 돌파하기에 지금 일단은 모멘텀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좀 많이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800을 돌파하려는 그런 힘들은 계속해서 비축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작으로 시장을 좀 계속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이 시간쯤에는 미국의 고용지표를 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기다리고 나서 결과도 좋았었지만 유럽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지수는 고용지표 나오기 이전처럼 그렇게 지금 돌아와서 아직까지 1800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수는 비슷해져 있다 할지라도 업종별로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오기철 차장님하고 안 본 지 약 한 일주일 만에 쑥 올라온 섹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자동차가 아닐까 싶어요. 어제도 유럽발 위기 속에서도 자동차가 정말 눈부신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그 화학 업종하고 양대 이제 쌍두마차로 중가 지수를 좀 올리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화학 섹터가 좀 쉬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 섹터가 앵고 현상을 좀 힘입어서 앵고 수혜를 힘입어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부품업체인 만도, 글로비스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자동차 업종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은 실적에 기반을 두겠죠. 일단 3분기도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4분기에도 일단 실적이 좋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 시장도 상당히 좀 선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 안 좋았던 상황에서 최악의 국면을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자동차 업종들 수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유럽의 은행 부실 때문에 어제 줄줄이 약세를 띄었었던 그리고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또 악재를 내부적으로도 안고 있는데 어제 많이 미끄러졌었던 금융주, 은행주들은 특히 오늘 보험주도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말이죠. 오늘 금리 인상하고 맞물리면서 또 유럽발 위기도 좀 잦아들었는데 오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지요? 일단은 그 금융주들은 오늘 이제 금리 인상과 맞물려 가지고 일단은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금융주들이 이제 신한지주에 대한 그런 그 악재로 인해서 별다른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못했는데요. 당분간도 일단 그렇게 크게 좋아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그렇게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 유럽 시장에 대한 그런 유럽 은행들에 대한 불안 요인들도 아직까지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은행주들이 오늘 그렇게 크게 반등할 요인을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끝난 DR물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DR물들 은행 쪽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크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에는 좀 기대하기에는 좀 약간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보험주에 대한 코멘트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예, 일단 보험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삼성생명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내일 이제 그 코스피 200 특례 편입에 앞서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 주가가 공모가를 회복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그 금리하고 가장 큰 연관을 갖고 있는 게 보험주인데요. 일단 그런 흐름들 본다 그러면 최근에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대한생명이라든가 삼성생명 이런 보험주들의 흐름들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도 일단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좀 일단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큰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한생명이라든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보험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쪽, 특별히 유통, 음식료, 그리고 제약 이쪽을 좀 보자고 지난주에 얘기를 하셨는데 여전히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은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좀 잘 짠다 하더라도 한쪽으로 짜게 되면은 그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이제 민감주와 내수주 같이 이제 골고루 좀 편입을 시켜볼 만한 그러한 장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수가 지금 당분간은 1800을 바로 뚫기에는 지금 모멘텀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마 제가 3주 동안 아마 계속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계속 1800을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번번이 이제 실패하는 그런 국면인데요. 이번에도 좀 그런 움직임들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1800 아래에서는 일단은 뭐 1800 근처에 간다 그러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네. 1700선 중반에서는 다시 매수하는 그런 박스권 매매가 좀 적절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정을 거친 내수 업종,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업종은 이제 계속 홀딩해 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 삼천리 이런 그 전력, 전기, 가스 업체, 그다음에 신세계푸드라든가 현대그린푸드 같은 유통, 음식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그린푸드는 우리 오기철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에서 샀으면 지금 목표가 이상의 수익을 지금 내고도 남았을 법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같은 푸드니까 신세계푸드 쪽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예, 일단 신세계푸드는 이제 현대그린푸드 하면은 현대그룹주 예. 이제 유통과 이제 식자재 이제 것을 맡아서 했는데요. 신세계푸드는 신세계그룹의 이제 그쵸. 식품 제조를 담당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이마트 쪽의 매출이 좀 상당히 좀 증가를 하면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신세계그룹의 이제 그 종합적인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서 종합식품기업으로 이제 도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인 식자재 유통, 가공 사업에서 내부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네. 신세계그룹 하게 되면은 뭐 이마트로 대표되는 신세계백화점으로 대표되는 유통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에 있어서 향후 신세계푸드의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그룹 내 단체 금식 단가가 21% 이제 7월 달부터 인상이 됐는데요. 네. 연간 영업이익이 여기서부터 한 1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마트 들어가게 되면 그 PL 그런 제품들 있죠. 이제 자체 이제 네. 이마트 상품들이 판매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이런 쪽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피지워터라는 그 물을 출시하면서 그런 상승할 수 있는 동력들을 하나둘씩 얻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신세계푸드의 그 매출의 그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약 21% 정도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액 대비 이제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그런 국면들은 국내 이마트 시장의 그러한 성장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 이마트 시장의 선장에도 일단은 큰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 좀 주력을 하고 있지만 네. 향후에 중국 시장도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신세계푸드에 대해서 일단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러한 흐름들을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제 차트상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푸드가 지난 1년 동안 주가 흐름이 7만 원에서 8만 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박스권을 좀 이어왔습니다. 예. 최근에 들어서 8만 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흐름들이 이제 그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에서 나타나는 그 목표가들은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8만 2천 원이라는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흐름들이 1년 동안에 박스권을 돌파한다 그러면 새로운 신고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증권사에서는 11만 원, 12만 원까지 본다 얘기를 하셨는데 말이죠. 지금 한 8만 원대 막 박스권 뚫은 신세계푸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보수적으로 본다면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일단은 10만 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한 15% 정도의 수익은 뭐 올리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다 그러면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일단 그 네.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굳이 올려서 이렇게 매수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뭐 8만 3천 원 부근에서 일단은 뭐 물량을 주는 대로 좀 담아 두셨다가 좀 중장기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고 접근하시면은 뭐 큰 무리는 없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7만 5천 원 박스권 하단을 돌파하게 되면 일단 손절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스권 하단인 7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잡아주셨고 어제 종가에서 약간 조정이 있는 8만 3천 원대 정도 매수 진입해보자 얘기를 하시네요. 신세계푸드 오늘 얘기를 내수주 가운데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엔 특정한 뉴스를 통해서 관련된 수혜주들을 개장 전에 미리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코스닥 실적주 조금 못 가는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갈 가능성을 좀 미리 보여주셨었는데 네 종목이었었잖아요. 네네. 종목 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는데 간단하지만 좀 빠르게 점검 먼저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네 종목을 좀 봤었고요. 코텍, 조이맥스, 탑엔지니어링, ELK. 네. 네 종목 다 그 추천 말씀드리고 나서요. 고가, 추천 이후에 고가가 어느 정도 좀 퍼센테이지가 뭐 4%에서 9% 사이 좀 상승 흐름은 좀 나왔습니다. 네. 네 종목 중에 또 집중적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린 것이 조이맥스, ELK 두 종목이었죠. 네. 그것도 한 5.2%, 9.6% 이런 상승 흐름은 좀 나왔습니다. 네. 네 종목, 글쎄요, 그 이후에 한번 제가 추세를 계속 지켜봤거든요. 네. 근데 코텍 같은 경우는 매도 정리하시는 게 좀 좋겠고요. 네. 직전 저점 지지선, 그 위협하는 그 상태에 있어서 약간 지지선이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네. 직전 저점을 깨면 역시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 있으니까 코텍은 매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이맥스는 일단 볼린저 밴드 중앙선 미들라인을 좀 올라섰습니다. 네. 잠시 쉬어가는 모습인데 홀딩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이맥스는. 네. 탑 엔지니어링은 이것도 기관의 어떤 순매수가 네.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조금 특징적인 것이 글쎄요, 기관의 순매수가 매일같이 네. 3만 개의 물량이 일정하게 예. 매수 진입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일정량을 매일같이 매집을 한다, 일단 매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느 정도 물량을 채우기 위한 작업이지 않나라고 봐요. 네. 10만 개를 채운다라고 하면 매일같이 몇만 개씩 이렇게 채워서 일정 물량을 일정 기간 동안에 채우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탑 엔지니어링도 좀 홀딩을 해보셔도 한 번쯤은 이제 매집 물량이 이제 터지면서 가격 상승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요. 네. ELK도 매도 정리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이런 수급이 좀 출현이 돼서요. 직전 저점을 붕괴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차후에 이제 관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공략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전 저점이 거의 한 6,900원대 지금 붕괴 위기에 처한 7,000원에 겨우 걸쳐져 있는 네. 코텍은 일단 매도 정리 얘기를 하셨고 ELK도 좀 수급이 꼬인 것 같아서 매도 정리 그렇죠. 얘기를 하셨고 탑 엔지니어링하고 조이맥스는 계속해서 홀딩 관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네 종목에 대한 빠른 점검을 한번 들어보았고요.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하셨는지요? 예, 이런 뉴스가 좀 있네요. 철도주, 한미 호재 타고 질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요즘 철도 관련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 9월 1일 날 정책 당국에서 철도 메카에 대한 계획 발표가 좀 있었고요. 네. 또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도 사회간접자본 투자 계획 이런 게 좀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 좀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미 대륙 동서 횡단 철도를 건설하겠다 이런 내용하고요. 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이런 사업 진척 이런 부분도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좀 주고 있고요. 철도 관련한 뉴스들이 앞으로 일정이 좀 쭉 있어요. 네. 9월 10일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GTX 공청회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를 방문을 해서 철도 관련 또 사업도 거론되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도 있고요. 네, 오늘 이미 출국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9월 중순, 9월 14일 날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서도 철도 건설 관련한 어떤 내용이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좀 얘기가 좀 있고요. 네. 11월 달에 또 KTX 완전 개통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네. 브라질 고속철도에 관한 사업 수주 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11월, 12월 해서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철도 관련한 내용들이 연이어서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좀 뉴스 관련한 그 종목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연속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관련 종목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동아지질, 대아TI, 세명전기, 포스코 ICT. 이 이외에도 몇 개 종목이 더 있어요. 네. 사실은 이 철도 관련주라고 하면 뭐 전력 관련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연관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네. 종목들이 나도 철도 관련주야 이렇게 막 들이대면서 상승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그 중에서도 4개 종목 관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추천 종목은 아무래도 우량주 관점, 동아지질, 대아TI 두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 너무 들이대는 종목 말고, 예, 그렇죠. 그냥 가만히 둬도 철도 관련주에 쏙 예. 들어가는 그런 종목. 어제,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조금, 밑꼬리가 둘 다 달리긴 했지만, 종가는 한 7%대로 둘 다 마감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지질도 어제 장중에 고점이 한 13.71% 강하게 상승을 주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연중 최고치를 찍고 이제 약간 눌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네. 계속적인 상승세 흐름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변동성을 주거나 눌림을 줄 때 좀 싸게 잡아보자. 이러한 그 가격 저가에 잡아서 추세를 한번 누려보자. 이런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GTX 또 국내 지하 공간 구축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또 국내 시장 점유율도 한 80% 점유하고 있고요. 반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뭐 2010년도 실적이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도 상당히 양호하게 좀 나올 것 같고요. 예. 어제 기관 매도가 약간 있었으나 이런 정도는 그냥 뭐 감안하고 계속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한번 이렇게 상승 트렌드를 주게 되면 좋은 종목이나 네. 뉴스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기관이 매도가 나왔다라고 해도 그 물량을 또 다른 주체가 받아서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동아지질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매수 가격은 15,500원 정도. 어제 종가가 16,100원 마감이 됐는데 네. 조금 밑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 뭐 동시효과는 16,800원 정도 들어오는데 네, 그럼 어떡하죠? 글쎄요. 장중에 좀 보면서요. 제가 볼 때 어제 제가 이 지지라인 어제 지지라인 15,500원 말씀 좀 제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장중에 마이너스권이라도 진입이 되면 거기서 잡아보는 거로 좀 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동아지질 목표 가격 15%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네. 잘하면 이 종목은 15% 이상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절대적으로 네. 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예. 두 번째 종목 대아TI 예. 이것도 좀 저가주이긴 합니다. 요거 어제 2,905원에 마감이 됐죠. 네. 어제도 한 10% 정도 장중 탄력이 좀 있었었는데요. 네, 근데 기관이 어제 이 종목은 또 사줬네요. 예, 어제 기관 매수가 한 16만 개 정도 들어왔고요. 외국인 순매수도 약간 들어왔고요. 네. 이 업체는 이제 국내 1위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개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시장 점유율도 한 90% 이상 되는 국내 간판 기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급도 어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요것도 2,850원 정도, 2,850원. 지금 한 3%, 4% 동시효과 들어오는데 네. 좀 출렁거림이 심하니까요. 가능하면 따라가시지 말고 눌리거나 장중. 오늘 또 내 마녀가 춤추는 날이니까 네, 장중 맞아요. 변동성의 마이너스권. 최대한 이런 관점으로 잡아보시면 네. 틀림없이 대아TI, 동아지질 좋은 수익률은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목표 가격을 대아TI는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글쎄요, 뭐 퍼센테이지 단순하게 15%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상황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 지난 고점 3,700원짜리 네. 여기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해요. 지난 2월 24일 날 고점이 3,785원 이런 정도였는데요. 네. 거래량이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거래량도 많이 급증하는 형성이 되었고요. 네. 재료적인 측면, 뉴스적인 측면이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올 것이다. 이게 네. 어떠한 그
이러한 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죠. 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가 상승 탄력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점 한 3,8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동아지질이 이제 대하TI하고 가격 자체만 보면 한 주당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 동아지질 쪽인데 대하TI가 오히려 또 수급은 괜찮은 것 같고 예. 어떤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싶으신지요? 동아지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총 발행 주식수가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1,100만 주고요. 네. 대하T 같은 경우는 7천만 주예요. 그래서 이게 발행 주식수, 시장의 유통물량이 적은 종목이 의외로 많이 가거든요. 지금 현재 우선주 같은 경우 최근에 급등 패턴을 주는 것처럼 그렇죠. 물량이 적은 주식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아지질 종목을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아지질 대하TI 철도 관련 테마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9일 목요일 우리 장 이제 막 열렸습니다. 뉴욕 증시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베이지북 내용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좋은 내용은 없었습니다만은 유럽의 픽스 국가 중에 하나인 포르투갈이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에 유럽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도 플러스 달면서 일단 초반에는 출발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변동성이 크리라 예상되는 우리 증시 오늘 뚜껑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가 1,786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은 481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양시장 모두 다 아주 소폭이나마 플러스를 일단 달아주는 모습 긍정적인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또 한번 눌리더니 오늘 연속해서 77만 원을 결국 깨고 맙니다. 포스코는 급하게 올랐었다가 어제 약간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다가 다시금 가는군요. 50만 6천 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재차 상승해주고 있는 포스코. 현대차는 오늘 좀 조용한 모습입니다. 어제 15만 원, 그러나 15만 원 선에 대한 이제 안착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모비스는 어제 현대차, 기아차 갈 때 좀 가장 덜 올랐었는데 모비스는 오히려 약간 오늘 물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내일 드디어 10일 뒤죠.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관 세일을 감안을 한다면 아마 수급 개선도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래저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보험주이기도 하죠. 삼성생명 오늘 일단 0.8% 뛰면서 출발하네요. LG화학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러나 오늘 조정폭이 크진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중국 쪽에 또 한 5억 달러 규모의 수주 얘기가 간밤에 있었더라고요. 오늘 1% 이상 상승하는 이유인 것도 같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이 일단 반등해주는 것이 정말 오래간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 무엇보다 오늘 신한지주 이 매수 세력이 외국인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오늘 뉴욕 쪽에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주가 좀 강세를 띄었었죠. 유럽에 대한 은행권 부실 우려가 무엇보다 잦아들었기 때문에 곧바로 오늘도 우리 은행주들이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재료도 역시 은행주를 움직이고 있는 재료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KB금융은 2%대까지 모습 보여주네요. 한국전력이 어제여서 오늘도 강세,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3만 원 밑에서는 아무래도 싸다는 인식도 있겠죠. 지주회사 LG는 오늘 89,000원 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약간 약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LG전자, 하이닉스가 어제 UBS 안조 리포트 때문에 2, 3% 급락을 했었는데요. LG전자는 그러나 역시 반발 매수세가 96,000원대 초반에서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96,500원까지 96,000원은 지지를 하는 모습이고 하이닉스 역시 2만 원 지지는 나오네요. 0.5% 어제 급락했던 하이닉스가 역시 반등을 소폭이나마 주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가 오늘 더 가네요. 현대차보다도 모비스는 오늘 오히려 눌리고 기아차는 추가적으로 더 가면서 34,500원까지도 찍어줍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아주 소폭, 아주 미미하게 0.1%, 0.3% 반등하고 있고요. 롯데쇼핑은 어제 2.7% 큰 폭으로 급등했었는데 오늘 1% 추가적으로 적지 않은 폭 올려줍니다. SK에너지 13만 원까지 오늘 다시금 회복을 하네요. 신세계도 1.5% 플러스 들어오고 있고 우리금융 매각 가시화되고 있죠. 어제 예보에서 매각 주관사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권이었다가 오늘 이래저래 또 재료도 있고요. 우리금융은 2% 가까이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의 강세가 역시 반발 매수세 탓에 또 분위기 탓에 일찍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겠고요. NHN도 오늘 0.5% 상승, 현대제철도 오늘 포스코와 더불어서 철강 금속 섹터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12만 원까지 빨리 가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좀 보합권입니다. 삼성화재 오늘 역시 보험주, 은행주와 더불어서 좀 강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1788까지 일단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눈을 빌려서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으로 가서 이경민 연구원 한번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에 대한 우려 역시 하루짜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미심쩍게 뉴욕 증시가 반등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일단 출발은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요. 유럽발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베이지북의 부담스러운 요인을 좀 상쇄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나마 수폭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코스피도 1790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0.56% 상승하면서 178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또한 코스닥 지수는 480선을 이미 넘어선 상황인데요. 0.74% 상승하면서 48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가운데 장 초반부터 기관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소폭이나마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현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장 초반임에 따라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 쿼드러플 유칭되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흐름에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 매매의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장 초반에 외국인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은 선물 매도세를 보이면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차익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차익 매수세가 차익 매도보다 더 크게 유입되면서 시장은 현재 수준에서 1790선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그 어느 때보다 좀 잘 살펴야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일단 1700 지금은 90까지도 일단 터치를 해보고 있는데 당장 금통의 결과가 한 10시 반 정도 전후에서는 나오게 될 테고 또 만기라서 막판도 출렁이리라 생각이 드는데 장중의 변동성은 심화되겠지만 결국 종가에서는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으리라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금통위와 만기 변수 때문에 지수 자체도 좀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금통위 같은 경우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7월 달에 전격적인 금리 인상을 했을 때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인데다가 역으로 국내 경기 모멘텀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은 시장 자체에는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추세가 꺾이기보다는 이를 이용한 저점 매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매물 압박이 예상되는 오늘 쿼드러플 리칭메이 같은 경우는 장중 흐름을 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스프레드, 그러니까 12월물 가격과 9월물 가격 간의 갭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매물이 강력하게 출회되기보다는 롤오버될 물량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프로그램 매물 압박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시장 자체에 있어서 큰 충격을 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충 효과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 초반부터 비차익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차익 매도가 출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차익 매수세도 시장의 하방경 지수를 키워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 초반부터 5일선을 넘어서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5일선의 지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5일선 정도면 한 1780, 90선 정도 안착이 오늘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오늘 지금 꾸준하게 현물도 역시 선물처럼 사주고 있긴 한데 가장 강력하게 사준 섹터가 바로 금융입니다. 그중에서도 어느 쪽인가 보니까 은행 쪽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그동안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오늘 금리 인상이 유력시되기 때문에 은행주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요. 은행주의 반등, 개인들도 함께 좀 여기에 동참해봐도 괜찮은 날인지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악재들이 여전히 출회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 모멘텀에 대해서도 좀 글로벌 금융
업종에 대해서도 좀 민감한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전일 유럽권에 있어가지고 유럽발 위기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고, 일단 대응을 하시더라도 금융업종에 있어가지고 21선 돌파 여부까지는 좀 확인하시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고 돌파 실패하실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임에 따라가지고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와 함께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업종 지수로서 지금 현재 200일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고점을 넘어설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수혜주라는 부분도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가지고 좀 대응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보험업종에 있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행주는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고 보험주는 장기적으로 수급이 괜찮은 종목은 좀 끌고 가도 괜찮은 건지요? 예, 지금 현재 보자면은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수급이 많이 강하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고 1일 비하는 장세가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1800을 넘어서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 모멘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될 경우에는 가격권 메우기 차원에서 강한 반등세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추세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하시면서 좀 짧게 가져가시고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길게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은행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 아직은 은행주 아니다라는 쪽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에 있는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출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시장하고 채권시장 보겠습니다. 지금 여괴가 원달러 환율 얼마에 출발을 시킬 수 있을 정도 영향을 줬는지도 궁금한데 말이죠. 오늘은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로 가서 전소영 연구원을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유럽 위기 얘기 나와서 환율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금리 인상 많이 신경 쓰면서 오히려 내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1170원대도 깨지면서 출발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일보다 4080전 하락한 1169원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반등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롱으로 많이 가져간 데 따랐던 이제 청산 물량이 좀 나왔고요. 아시아 거래에서 이제 유로화가 반등 시도에 나서면서 외국인이 그러니까 역외에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이 역외 매도에는 이제 오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좀 많이 베팅을 했다라는 설이 좀 돌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외환당국이 그러나 1170원대를 어느 정도 좀 막아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단 곧바로 깨졌습니다. 오늘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일단 금통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지금 많이 점쳐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면 어느 정도가 그 다음 지지선이 되리라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 이제 오늘 이제 금통위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이제 일간 250일 이평선이 한 367원 선에서는 강한 이제 지지력이 형성될 거라는 예상이고요. 오늘 이제 주로 한 1170원 선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좀 이제 저는 이제 뉴욕 증시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증시가 상승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베이지북에서는 경기 둔화 확장세가 둔화됐다라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8월 달에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에서 이제 포르투갈 국채 입찰이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고 외환 시장도 이제 분위기를 좀 돌려놓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것들 이제 뜯어보면은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전에 낙찰 금리보다 이제 어제 했던 이제 낙찰 금리가 66bp나 상승했습니다. 2주 동안 이제 66bp가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성공했다라는 이유로 증시가 상승할 모멘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시장은 이 상승하고 싶어하는 이 결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싶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달러원 환율도 계속해서 이제 레인지 하단 테스트를 계속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유럽발 재료 때문에 채권시장은 어제 또 강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특별히 10년물, 장기물에 대한 수요는 정말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을 할지라도 예상대로 장기물 쪽은 탄탄한 수요 때문에 계속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일단 금통위 동결적으로 계속 보신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역시 전망 오늘 또 혹시 바뀌셨는지 전망 궁금하고요. 앞으로 또 장기물 금리가 계속해서 수요 때문에 강세를
계속 뛸 것이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좀 들어보죠. 예, 일단 이제 뭐 금통위에서 저는 이제 동결 의견에 계속해서 이제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금리가 이제 쉽게 오르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좀 따로 가는 모습인데요. 이런 거의 배경이 8월 달에 이제 금통위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급락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외국인이나 이제 수급 요인 등이 시장 금리 상승을 막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의견이 좀 팽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뜯어봤다시피 외국인이 8월 달에는 6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순매수하는 등 이제 외국인 변수 자체가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 주론이고요. 결론은 이제 국내 기관들의 심리가 계속해서 롱으로 쏠려 있다는 것, 그리고 최근 이제 매수 레벨이 3.6에서 3.7%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레벨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금리 상승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입찰 물량이 적어든 데 반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쪽에서도 이제 중장기물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물의 강세는 계속해서 예상이 되는 바이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단기물 약세 그리고 장기물 강세에 따른 수익률 곡선 플래트닝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만약에 채권 시장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계속해서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동결이 된다고 하면은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굉장히 매파적인 코멘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시면서 거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요. 금리가 동결돼도 인상돼도 채권 시장은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동결되면 코멘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NH투자선물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금리 결정되고 나서 그때도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786포인트에서 출발한 코스피 역시 하루 만에 반등한 뉴욕 증시 영향이었는데요. 1790까지도 찍어봤지만 소폭 상승폭이 약간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사주고 있는데 오늘은 만기일이기도 하고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는 날이기도 하죠. 굉장히 애매하고 변수가 많은 날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부터는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와 함께 말이죠.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출발은 괜찮은데 장중에 어떻게 흘러 마감가에는 또 얼마나 더 마감 들어서는 출렁일지가 참 걱정이 됩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 때문에 오늘 금융주가 반짝하긴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가장 굵직한 두 개의 큰 변수가 있는데요. 커드러프 일칭데이, 내만의 날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여부가 이제 좀 이따 나올 텐데 시장에서는 사실 금리 지금 인상 쪽으로 더 가능성을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국내 경제가 해외 선진국보다 예상보다 좋다고 계속 긍정적 코멘트를 한국은행 중에서 날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중인가 그런 의견을 비쳤기 때문에, 그리고 연내 거의 100pp까지는 이제 인상을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7월 달에 이어서 한 0.25% 정도, 25bp 정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또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사실 그동안 프로그램이 이제 매수차 입장교 거래 잔고가 이제 2조 원에 달면서 좀 오늘 이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됐는데, 네. 최근 이틀 동안 이제 12월 선물 가격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9월물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낮았다가 올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롤오버 할 수 있는 상황 여건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2조 가까이 이렇게 다 나오기보다는 좀 프로그램 만기 충격은 생각보단 덜하지 않을까. 네. 하지만 금일 이제 장세는 좀 많이 흔들지 않을까. 오전 오후장 지금 외국인 아침에 매수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네. 결국에는 선물을 다시 매수하고 현물을 팔게 되고 등주가에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뭐 매도는 좀 자제를 하시고 좀 프로그램 만기일이 좀 끝난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시는 방향 쪽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사는 거는 좀 그렇더라도 이렇게 바짝 외국인들이 끌어올리고 있을 때 은행주는 뭐 단기적으로만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럴 때 약간 정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금 증시가 1800, 그러니까 지난번 고점 1797도 사실 이번 주 한번 탈환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올라올 때마다 펀드 판매 물량, 이번 주에만 펀드 순 유출액이 국내에서 거의 8천억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투신 쪽에서도 계속 매도가 지금 나오는 이유도 지금 증시가 어떤 대외적 변수에 의해서 너무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급적으로 지금 좋은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외국인이 오늘 매수는 하지만 사실 뭐 내일도 다시 매도할 수도 있고 외국인의 변동성도 어떤 방향성도 지금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소나기는 피하시면서 차라리 이렇게 올라오실 때 만약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 실현 좀 하시라고 말씀 역시 드리고 싶고요. 네. 뭐 내일부터 삼성생명이 코스피 200 편입이 돼서 이제 되거든요. 네. 뭐 보험주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는데 네. 사실 오늘 금리 인상 거의 뭐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어제도 막판에 증권주랑 이제 보험주들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주가에는 많이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 좀 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네, 그래요. 그리고 뭐 사실 이렇게 변동성 주의보가 내려진 날 뭔가 이렇게 크게 오히려 새롭게 사는 쪽보다는 오히려 많이 이렇게 올랐을 때 이 또 오름폭이 오늘 또 쭉 유지가 될지 그것도 아무도 담보할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일단 올랐을 때 오늘 같은 날 좀 차익 실현하는 기회로 좀 삼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은행주 쪽에 대해서도 보험주 쪽에서도 코멘트를 좀 해주셨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난 오히려 좀 올랐을 때 파는 쪽의 전략을 제안하고 싶다라고 말이죠. 다른 쪽에 또 어떤 대세는 이렇지만 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의견 좀 갖고 있는 섹터는 없는지요? 일단은 그리고 최근에 뭐 이번 주에 뭐 화요일쯤에 이제 철강주들이 좀 뭐 중국에서 이제 감산을 할 거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철강 가격이 인상될 거다 이래가지고 철강주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한번 빠졌다가 오늘 다시 오르는 모양새는 보이지만 사실 어떤 단기적 지난주에도 제가 전기전자 뭐 바닥이 아니냐 이제 기관 쪽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결국에는 기관의 쇼플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전기전자가 계속 또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뭐 진바닥이 아니라는 게 이게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분명히 전기전자도 올라올 때 차익 실현하시는 그러니까 트레이딩 어떤 전략을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철강주들도 사실 어떤 중국적 모멘텀은 있지만 그게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급이 오히려 모멘텀보다 더 우위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역시나 철강 그리고 화학 섹터들도 올라올 때 좀 차익 실현하시고 조정받을 때 다시 사가지고 그런 단기 트레이딩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으로 보이고 역시나 현금 비중 좀 크게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업종별로 지금 코스닥 업종을 한 번 더 짚어주면은 코스닥은 사실 지금 IT가 올라야지 코스닥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IT 쪽에서 반등이 제대로 나온 어떤 반등이 일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코스닥도 한번 단기 모멘텀은 일어났었지만 역시나 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수급적으로나 뭐 어떤 펀더멘털은 괜찮은데 수급적으로 전혀 받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IT 대형주들이 다시 일어날 때 코스닥 IT들 업종 뭐 반도체부터 LCD 이런 장비주들도 그때 들어가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 같은 날도 빠지는 업종 보면 전기전자 업종만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사실 네. 전 종목 업종 거의 다 상승 미약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전기전자가 약하다는 거는 기존 주도주가 결국 못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시장에서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파는 쪽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었고, 정말 딱 부러지게 얘기 못 해줘서 미안하지만, 거의 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장이다. 그런 어떤 사인들을 많이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끝으로 이거 좀 여쭤보죠. 자동차의 최근에 어떤 반응도 역시 어떤 세력들의 쇼플레이 정도라고 보시는 건지요? 자동차는 이제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앵고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부품, 오히려 대형 자동차보다 부품주에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어제도 부품주가 많이 일어났었고요. 오늘도 뭐 일부 종목은 하락을 하지만 대다수 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엔화가 지금 초강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강세고 최근에 운수장비라고 불리는 이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7월 말부터 지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운수장비 쪽은 쇼플레이라기보다는 좀 중플레이로 많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중장기로. 근데 하지만 이것도 오르는 날 사기보다는 밑에서 사셔가지고 조정받는 날 좀 오래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만두, 현대모비스 이런 부품주들에 한해서는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운수장비 쪽은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큰 그림에서 전강 후약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지금 아침에 일단 1700 거의 90까지 회복했다가 지금 지수가 말하는 사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네. 역시나 지금 베이시스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고요. 네. 프로그램이 지금은 이제 비타이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일단 마감 시간대 돼가지고 지금 기관에서 선물을 2,000억 가까이 던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외국인에서도 1,000억 정도 사고는 있지만 얘네 방향성은 뭐 한순간에 틀어질 수 있는 네네. 상황이고 지금 현물 쪽에서 크게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 지금 말하는 사이 또 외국인이 200억 선물을 던지긴 했는데 네.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베이시스가 결국엔 백어데이션으로 돌아설 거고 네. 프로그램 물량이 아까 크게는 부담이 안 되겠지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지수는 오히려 지금 아침보다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외국인들의 지금 1,000계약도 안 되는 이 선물의 그 매수나 매도 전환 그 규모 잘 보고 연동돼서 베이시스랑 차익 매수 이쪽 규모를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 변동성 잘 활용을 하시고요. 철강 화학 쪽에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셨고 오늘 또 은행주 올라오는 것도 역시 약간 정리하는 쪽.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IT의 반등세가 영 미덥지 못한 코스닥의 IT도 역시 정말로 일찍 다 가는 그 시점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동차만 그나마 좀 괜찮은 의견 주시기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좀 쌀 때, 눌렸을 때 샀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네요. 오늘 뭐 지수에 대한 전망까지 또 업종별로 아주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조목조목 전략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가요, 1786포인트. 네. 박재민 대리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외국인들이 현물은 한 400억 이상 사주고 있고요. 오늘 선물 규모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외국인들이 일단은 선현물, 동반 매수로 해주고 있긴 한데 이것이 나중에 선물 매도로 이어지면 조금 머리 아파진다는 얘기죠. 선물 지금 규모가 1,000계약이 조금 안 되게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합니다만 평균 1,000계약이 약간 안 되게 보입니다. 지금 개인들이 선물을 좀 사주는 정도인데 오늘 차익거래 매수의도 약간 70억 정도에 불과해서 외국인들이 급하게 선물을 던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콘덴고 상태인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으로 바뀌면서 차익 매수가 확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프로그램 쪽의 매도의 물량이 좀 많지는 않더라도 나오면 지수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예상을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쪽 그런 요때 변동성이 클 때 오히려 차익 실현을 좀 잘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일단 수익을 확정짓는 오히려 반대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오늘 얘기를 하셨습니다. 변동성 주의보에 여러분 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돌아와서 종목 얘기 풍성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